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니 인터뷰입니다. 오늘은 김경지 국민의힘 동대문을 당협위원장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스튜디오에 처음으로 모시게 됐는데요. 먼저 네. 우리 주민분들에게 인사와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작년 12월 29일자로 국민의힘 동대문을 정당 책임자로 일하고 있는 김경진이라고 하고요. 저는 이제 간단하게 제 이력을 말씀드리면 20대 국회의원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그전에는 이제 부장검사 생활을 한 15년 정도, 그리고 변호사 생활을 한 10년 정도 했었습니다. 대학은 고려대학교를 졸업했고요. 태어난 곳은 전라남도 장성이 고향입니다. 네, 자세하게 좀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네. 지난해 말 조직위원장을 거쳐서 당협위원장으로 선임이 되셨습니다. 어떻게 우리 동대문구 지역에서 활동을 하게 되신 건지 궁금하고 네. 또 소감도 안 들어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동대문 을 선거구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네. 국민의힘은 여태까지는 한동안 좀 길게 당선되지 못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약 한 13년 전쯤에 마지막으로 홍준표 의원이 국회의원을 했었고, 그 이후에는 연거푸 이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계속해서 배출이 됐었고요. 이제 그런 와중에 동대문을 정당 책임자인 당협위원장은 제가 8번째로 부임을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쉼없이 당협위원장이 바뀌다 보니까 동대문 을 같은 경우는 정당 조직이 비교적 좀 이렇게 많이 약화된 느슨해진 상태고, 그래서 이제 지역구 국회의원을 했던 경험도 있고, 또 윤석열 캠프에서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제가 이제 열심히 뛰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고 있고, 이제 그런 저를 동대문 을에 가서 국민의힘 정당 조직을 정비하고 내년 선거를 준비하라, 그런 취지에서 저를 당협위원장으로 보낸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당협위원장과 또 지역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지도 말씀을 해주시죠. 이게 이제 당협, 그러니까 정당 협의회거든요. 근데 이제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민심을 파악하는 것이 정당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우리 동대문 지역, 특히 동대문을 전농동, 답심리동, 장안동 지역 주민들의 어떤 정치에 대한 뜻, 또 바람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주민들의 뜻을 잘 듣고 이거를 중앙당이라든지 또는 각 행정부처 또 대통령에게 전달해서 국민의 민의를 전달할 수 있는 가장 어떤 말초신경과 같은 첫 번째 어떤 전위의 이제 정치 조직이다, 지금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현실적으로는 이제 동대문 구청장, 또 동대문구 구의원 중에서도 우리 국민의힘 소속, 또 서울시의원들 중에서도 우리 국민의힘 소속 의원님들이 어떤 정무적인 방향과 방침을 가지고 의정활동이라든지 구정활동을 하는 게 좋은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국민들 또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중앙당의 어떤 방침이나 지침을 받아서 여기에 대한 어떤 합의점을 도출해내서 의정 활동의 어떤 방향을 찾아 나가는 것, 이게 또 당협위원회의 두 번째 역할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현실적으로는 보면 지방선거 때 결국은 이제 구청장도 정당 소속 후보자를 배출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또 구의원, 시의원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러면 구의원님, 시의원님, 구청장님 공천을 할 때 가장 국민들이 바라는 후보가 누군가를 공천해야 되는 그런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곳이 당원협의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지난해 말 위원장 선임 이후에 수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지역사회를 위해서 어떤 활동들 해오셨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홍준표 국회의원 낙선 이후에 이제 8번째로 온 당협위원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협의 조직 자체가 굉장히 이제 약화되어 있고 허술한 상태이기 때문에 당협 조직 자체를 튼튼하게 재건하는 것, 이게 이제 저한테 주어진 가장 첫 번째 목표이고요. 그래서 이제 각 동별로 동의 정당 책임자를 임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동대문을 당협의 고문단, 부위원장단, 그 다음에 청년단, 또 여성봉사단, 특보단, 이런 조직의 체계를 갖추는 것이 이제 제가 부임해서 가장 첫 번째로 해왔던 일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치의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약자 보호, 국민들 보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바라는 바에 그 소망하는 바를 듣고 이거를 행정이나 정치 현실에 반영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들을 만나야 되거든요. 만나서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이제 만나서 얘기를 듣는 가장 쉬운 단위가 물론 개개인 한 명 한 명을 다 면접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동대문 의뢰 주민이 한 17만 명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동별로 구성되어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또는 민주평통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 봉사 조직 또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단체의 구성원들 또 단체의 장들을 만나서 우리가 중앙정부에 바라는 바는 뭐다. 또 우리가 구청장에 대해서 바라는 바는 이런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듣는 그런 것들이 이제 제일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역할이고요. 세 번째는 이게 지역 주민들이 마음이 조금 안정되고 따뜻하고 우리 대한민국 사회 또 동대문 사회가 서로 사랑하고 따뜻한 사회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의 또 주요한 임무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그런 어떤 마음이 들게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저희처럼 정치하는 사람들이 현장에서 봉사 활동을 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모습을 보이면 그래도 조금이나마 이렇게 안온한 느낌을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세 번째로 이제 제가 와서 한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 당원들 봉사 활동을 좀 열심히 합시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조금 좀 뭐랄까 안온하게, 아늑하게 이런 생각으로 봉사활동을 좀 해왔습니다. 네. 조직 재건과 또 주민을 위한 활동들을 해오셨는데 네. 그렇다면 좀 사실 짧은 기간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네. 그동안의 활동에 대해서 스스로 좀 평가를 해보신다면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개인적으로는 지금 한 10개월 남짓 이제 네. 쉼없이 달려왔고요. 이게 조금 좀 시간 여유가 좀 더 있었으면 네. 좋겠다라는 것이 이제 개인적인 소회인데 어쨌든 이게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나마 지금 당협 조직이 재건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역 주민들도 동대문을 국민의힘이 최소한 국민들에게 또 지역 주민들에게 봉사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정당 조직이다. 이런 느낌이 조금씩 이제 생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느낌을 받을 때마다 이제 저도 좀 마음이 좀 뿌듯하고요. 어쨌든 계속해서 이제 주민들의 민심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고 또 겸손하게 정치를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정치가 사실 지금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싸우게 만드는 하나의 요소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뭐 이렇게 당대표가 된다든지 대통령이 되면 이제 그런 흐름들을 중앙 차원에서라도 억제를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저는 현재 동대문 의뢰 당협위원장이고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당협 차원에서라마 이게 정치가 지역 주민을 싸울 수 있는 요소가 가급적 덜 되게 안 싸우게 그래서 정치가 건전한 어떤 토론의 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역에서 이제 현수막을 걸 때라든지 또 사람들을 만나서 또 어떤 행사 자리에서 제가 어떤 말씀을 할 때 주로 내는 메시지는 통합의 메시지, 화합의 메시지, 그리고 정치적인 견해는 다르겠지만 우리가 그래도 협동해서 같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통합의 메시지를 많이 내려고 노력합니다. 네. 또 최근 지자체가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 현장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 주민의 소통과의 시간을 좀 자주 마련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이 현장 소통에 집중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현장에서 얘기를 들어야 사실은 우리가 제 머릿속으로만 생각해서 무엇이 문제고 거기에 대한 답을 낸다. 이거는 이게 그냥 공수표입니다. 그래서 진짜 이 계통의 이 영역에 있는 분들은 이게 가장 아픈 문제고 거기에 대해서 이런 해결책을 바란다라는 것을 현장에서 들어야만 이게 해결이 되거든요. 가령 저희 전농동에 이제 그 임대 아파트 단지가 하나 있어요, 보면. 근데 아파트 단지에 계단이 굉장히 급경사 계단이 있습니다. 근데 요새 이제 대한민국 사회 전체가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젊은 분들은 사실은 계단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지만 한 70 넘어가시면 계단이 편치가 않습니다. 특히 겨울에 이게
비라도 내리면 이게 빙판 상태가 되기 때문에 낙상 사고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이 계단을 그래서 이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이제 계단을 철거하고 바꾸려고 하는데, 가령 그 현재 계단 부지는 그 소속 임대 아파트 부지 소유의 공간이 아니고 인접 아파트의 공간에 위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인접 아파트 주민들이 또 동의를 해줘야만 이게 엘리베이터 설치가 가능하거든요. 그럼 이건 지역 주민들하고 끝없이 대화를 통해서 서로 간에 이게 양해가 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차원에서라도 이게 계속해서 대화하고 얘기하고 설득하고 이런 과정들이 참 중요하다. 이제 최근에 그런 느낌을 받았고, 며칠 전에는 지역에 이제 젊은 분들하고 젊은 부부들하고 이제 얘기를 좀 많이 했었는데, 그 이렇게 임신이 요새 잘 안 되는가 봐요. 이제 결혼 자체가 좀 늦게 나이 먹어서 만혼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제 물론 또 중앙정부에서 그 난임 시술 비용이라든지 난임과 관련된 검사 비용을 뭐 어느 정도 이렇게 해주고는 이제 보조를 해주고는 있는데, 그 횟수 제한이 조금 있는 모양입니다. 근데 지방으로 가면 가령 강원도라든지 또 뭐 충청북도라든지 이런 데는 워낙 인구가 적다 보니까 거기는 거의 무제한으로 해주는 모양이에요. 근데 서울은 사실은 횟수 제한이 이렇게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니 그래도 서울에 젊은이들이 많이 있는데 서울에서 횟수 제한 없이 해주는 것이 실은 더 정책의 효율성을 위해서, 정책의 실효성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도 또 젊은 부부들 만나서 얘기하면서 들었거든요. 얼마 전에 또 체육 운동하시는 이렇게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 만나서 얘기 들었더니 요새 대한민국이 되게 잘 돼 있어가지고 동네 곳곳에 조그마한 소공원이 있고, 소공원에 가면 체육시설 운동기구들이 있잖아요, 보면. 근데 운동기구들 중에 이제 아나운서께서 보시면 주민들이 매번 쓰는 운동기구가 있고 아예 방치되어 있는 운동기구가 있다는 거예요, 보면. 근데 이런 것들이 쓰는 운동기구는 사실은 조금 더 숫자를 많이 넣어야 되고, 그렇죠. 방치된 운동기구는 이게 왜 방치됐는가 원인을 파악해서 이걸 쓰도록 만들든지, 아니면 이게 정말 효용도 없으면 애시당초 이게 공급이 안 되도록 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그냥 탁상에서 그냥 우하고 그냥 한 세트로 그냥 다 들여놓읍시다 이러다 보니까 이게 거기서 또 낭비들이 많다는 거예요, 보면. 근데 제가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 만나서 그 얘기를 듣지 않았으면 그 문제인식이 안 되는 거거든요, 보면. 그래서 정치인은 항상 보면 현장에 있는 주민들, 현장에 있는 다양한 영역의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야만 구체적인 문제가 무엇이고 거기에 따른 실천 가능한 대안이 무엇인지 그게 빨리 답을 얻을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라도 얘기 많이 들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직접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해결을 위해서 나서주고 계신데, 동대문구에 또 다양한 지역 현안 문제들이 있습니다. 네. 이 중에서 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 있다면 공유를 해주시죠. 일단 지금 저기 지역구에 답심리하고 장안평 쪽으로 5호선 전철역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게 에스컬레이터가 개수가 적어요. 근데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인 고령화 추세 때문에 어르신들은 이 계단 내려가기가 편치가 않고, 어떤 때는 엘리베이터 타기도 좀 편치 않은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에스컬레이터를 조금 증설해야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서울시하고 계속해서 이게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들이고요. 한 2, 3년 내로 아마 조금 뭐 역마다 한두 개 정도씩 에스컬레이터가 아마 증설될 수 있지 않을까 좀 희망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청량리역이 뭐 앞으로 GTX 비노선, 신호선, 뭐 경의중앙선, 1호선, 그다음에 뭐 경춘선, 다양한 선들이 지나가고 있지만, 분당에서 사실은 왕십리까지 오는 이게 수인 분당선 노선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왕십리까지는 하루에 350편이 들어옵니다. 근데 왕십리에서 청량리까지 연장 구간이 있는데 청량리까지 오긴 오는데 하루에 10편밖에 안 와요. 근데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선로가 경의중앙선하고 공유해서 쓰기 때문에, 또 일부는 경춘선하고 공유해서 쓰기 때문에 이게 들어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보면. 시간 배정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수인 분당선을 위한 별도의 독자 선로를, 한 선로를 이렇게 한 1k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왕십리역에서 청량리역까지. 그걸 놓으면
이제 마지막 종점이 청량리역이 되니까 하루에 350편이 그대로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동대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강남, 그 다음에 분당, 또 수원까지 연계될 수 있는 이 아주 편리한 교통망이 이어지기 때문에 이 수인 분당선 문제를 얼마만큼 빨리 해결하느냐, 이게 이제 제 머릿속의 관건이고요. 그 다음에 장안동 지역에 특히 장안동 사거리 이쪽이 전철 접근성이 약간 좀 불편합니다. 거기서 사실은 청량리역 가기도 약간 좀 버스 타고 가서 환승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장안평역을 가든지 아니면 저쪽 7호선 군자역을 가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장안동 사거리를 이렇게 관통하는 전철 브릿지 전철 노선이라도 하나 좀 놔야겠다. 그래서 장안평역에서 가령 광운대역이라든지 뭐 이런 브릿지 전철 노선을 계획하고 놓는 방안을 지금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 요새 제가 고심하고 있는 지역 발전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네, 좀 전체적으로 교통 편의에 관한 네. 좀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또 이제 서울시립도서관 건립이나 동부 네. 간선도로 지하화와 같은 지역에서 이슈화가 되고 있는 수건 사업들이 또 있습니다. 네, 이 주민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생각하실까요? 서울시 대표도서관은 구청장께서도 지금 프랑카드 여러 번 붙였고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내년 여름까지 설계, 이제 아마 내년 하반기까지 설계를 하게 될 겁니다. 지금 국제 설계 공모를 하고 있는데, 일단 초안으로, 그러니까 가능한 후보군으로 한 5개 회사가 지금 이게 선택이 됐는데, 그 5개 회사 중에서 다시 이렇게 경쟁하고 또 비교 분석을 해서 최종적으로 설계할 회사를 아마 선택을 하는 것 같고요. 선택된 회사가 내년 연말까지 지금 설계를 하게 돼 있고요. 설계하고 나면 2025년 정도에 착공을 해서 2029년 정도에 이제 완공할 예정입니다. 대략 예산이 한 2,300억 정도가 잡혀 있고, 도서관뿐만 아니라 사실은 복합 문화시설, 거기 연극도 할 수 있고 조그만 공연도 할 수 있고 이런 시설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서울시 대표 도서관 겸 복합 문화시설이 이제 들어올 거고요. 그건 그대로 진행이 된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자리가 어쨌든 설계 착공 전까지는 공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공터를 지금 꽃 화원으로 구청장이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탁 트인 공간에 꽃들이 있으니까 요새 지역 주민들이라든지 유치원생들, 학생들 매일 수천 명이 거기 그냥 와서 공원의 느낌, 가을꽃의 느낌, 향기 이거 맡고 지금 돌아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부간선도로 같은 경우는 지금 저 노원 위쪽은 이미 지하가 상당 정도 진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저쪽에 강남 일부도 이미 착공이 돼서 지금 진행을 해서 양쪽에서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형태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제 동대문구 관련 구간도 아마 올 연말 아니면 늦어도 내년 봄쯤이면 착공이 시작될 것 같고요. 이제 다만 우리 동대문 주민들은 그 각 다리들 있지 않습니까? 보면 중랑구하고 이어지는 각 다리별로 주요 진출입로가 좀 이렇게 연계해서 생겼으면 좋겠다. 이제 이게 지역 주민들의 바람인 것 같고요. 근데 서울시에서는 사실은 아직까지 명확한 이 진출입로에 대한 설계가 안 끝난 모양이에요. 보면 의사결정이 안 끝난 모양이어서 이제 신복자 시의원이나 남궁혁 시의원, 또 신미경 시의원, 또 이병규 시의원 이런 이제 동대문구의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께서 이 부분을 아마 서울시하고 계속해서 밀접하게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사가 아마 상당 정도 반영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네, 말씀해주신 이 수건 사업들이 정말 마무리까지 잘 진행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앞으로 또 계획하고 계시거나 네. 보완이 필요한 정책이 있다면 몇 가지 말씀을 해주시죠. 이제 저희 동대문 을 지역구는 아닌데 휘경동에 보면 보호관찰소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 이제 휘경여 중 휘경여고가 있어가지고 이제 여학생 이제 학생들을 둔 학부모 입장에서는 보호관찰소가 있다 보니까 조금 마음이 불편하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이전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의견들을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국회의원이 되면 그 부분 반드시 좀 챙겨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도 이제 찬반 논란이 이제 어느 정도 있는 문제인데 장안동에 지금 그 복합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10분의 1 정도가 이제 한 2만 제곱미터 정도가 물류 시설로 쓸 수 있는 복합 유통단지가 지금 개발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찬성하시는 주민들도 있고 반대하시는 주민들도 있고 근데 이제 찬성하시는 주민들은 한 7, 8년 전에 이게 한번 추진이 되다가 무산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이렇게 공터 상태로 있다 보니까 이게 차라리 그냥 개발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이제 이게 찬성하시는 분들의 이제 대강의 생각이고 반대하시는 분들은 이게 큰 트럭이 오고 가고 이러는데 여기 교통 체증도 있을 것이고 우리 아이들도 조금 안전에도 위험이 있는 것이 아니냐. 뭐 이제 이런 문제 제기를 하셔가지고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지역 주민들과 첫째는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의견의 일치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역 주민들과 사업 시행 주체 또 관련 기관들 서울시나 동대문구청 이게 큰 틀의 협의 그리고 만약에 개발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가장 친화적인 방식의 개발은 무엇인가 이제 개발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한다면 가장 최적의 방안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빨리 어떤 의사의 합치를 이루어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좀 여러 계획들과 또 지역 사업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네. 당협위원장으로서 앞으로의 각오와 다짐을 또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 정치단체니까요. 첫째는 국민에게 철저하게 봉사하는 정당이 되겠다. 그리고 그 정당의 풀뿌리 조직, 국민의힘 동대문을 당협은 동대문을 지역 주민들에게 철저하게 봉사하는 정치단체가 되겠다. 이제 그게 이제 다짐과 각오고요. 그다음에 현실적으로는 내년 4월에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서 반드시 필승해서 이제 국회의원직을 되찾아와서 내년에 지역 주민들에게 현실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헌법기관으로서의 직책과 직위를 가져야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 주민들의 말씀, 목소리 하시라도 듣겠다. 이제 이런 각오를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네, 위원장님의 앞으로의 행보를 기대해 보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전해 주시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당협위원장이라고 하는 역할은 제가 제일 편하게 지역 주민들을 만날 수 있고요. 또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제가 생각할 때 이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공공기관, 서울시가 됐든 또는 국회가 됐든 구청장이 됐든 시의원, 구의원님이 됐든 뭐 이런데 판단해서 전달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어떤 중간에 매개체 같은 어떤 효소와 같은 역할이니까 어려움이 있거나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고요. 뭐 카톡이 됐든 전화가 됐든 문자가 됐든 편안한 방법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하시라도 지역 주민들의 의견 말씀 잘 귀 기울이겠다는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경진 국민의힘 동대문을 당협위원장과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봤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동대문 구와 주민들을 위해서 다양한 활동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니 인터뷰 마칩니다. 고맙습니다.